안녕하세요. 바가지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4개의 상을 휩쓸었죠. 네,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 그리고 외국 영화상까지. 한국 사상 최초, 아시아 사상 최초, 그 다음에 이제 영미권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최초의 최초. 아카데미 작품상. 그치, 이게 되게 기념비적인 게 원래 아카데미는 되게 보수적이라 미국을 제외한 나라한테 그렇게까지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죠. 원래 로컬 영화제기도 하고. 영화제라기보다 시상식이지 진짜. 시상식을 하기 전부터 이미 세계 여론이 그쪽으로 가긴 가더라고. 이미 칸느에서 황금종상 받았고, 지금 일본에서도 흥행 중이고,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각본상을 또 받았고. 이게 그런 봉준호가 깔아놓은 여러 셋업들 역할도 있는 것 같으니까. 애초에 설국열차로 시작된 헐리우드 발담그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옥자가 확실히 환경 이야기 다루면서 이제 칸네에서 되게 이슈가 됐잖아. 넷플릭스 영화가 뭐 칸네에서 상영한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름값이 더 높아진 것 같아. 그게 영화 자체도 뭔가 뭐 가치관이 좋긴 하지만 그런 걸로 더 많이 이슈가 되면서 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기생충에서는 뭔가 하나 큰 걸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긴 해.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감독님도 생각 못했겠지.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제 미국에서 솔직히 말하면 요새 컨텐츠가 특별한 게 없어 보이거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제3세계 컨텐츠를 좀 들고 와가지고 좀 써먹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지금 설국열차 거의 촬영이 끝나가지고 아마 올해 안에 아마 그 드라마가 상영이 될 거고, 그 기생충은 드라마화되는 게 확정이 돼가지고 HBO에서 이제 기생충에다가 이제 그런 상을 이렇게 주면 그게 또 드라마나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아시아권 이야기들이 약간 좀, 특히나 한국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홍보가 되잖아?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는 시상식이긴 하지만 사실 전 세계를 중계돼서 그 경제적 파급력이나 그리고 또 미국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 정치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행사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사실 아시아 영화한테 그런 메인 큰 상, 작품 감독 각색상을 각본상을 줬다는 거는 우리 미국 영화인들은 다인종 다양성에 존중한다. 그런 어떤 코스프레를 한 걸 수도 있어. 코스프레? 후보만 올려놓으면 코스프레인데 이 줬으니까 코스프레 아니지. 적극적으로 화끈하게 얘기해서 코스프레라고 생각하는 거지. 한동안은 코스프레를 했어. 예를 들면은 가까이에 이안 감독, 근래 이안 감독이 뭐 라이프 오브 파이나 브로큰맨 마운틴으로 이미 작품이 충분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성은 아시아인한테 안 좋단 말이야. 그냥 감독상에서 그쳤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최근에 뭐 겟아웃 같은 흑인 감독이 만든 그것도 약간 후보로 올려놓고 각본상을 딱 주고 약간씩 이제 후보로 코스프레를 했었는데, 이번에 기생충은 여론이 너무 거셌던 거지 사실. 흑인이라는 그 감독들이 사실 미국 사람인 거잖아, 기본적으로는. 그런데도 흑인한테 되게 박한 영화제였는데 이렇게 아시아권에 준 거 보면 그런 코스프레 단계는 좀 벗어났을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는 좀 포용하겠다는 뭐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낭떠러지에 몰린 걸 수도 있지, 컨텐츠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치, 이제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가 만들 수 있는 얘기가 한계치에 도달한 거지. 어떻게 보면 또 이 지금 뭐 황금종상을 이미 한 차례 받았지만 정말 아시아 영화를 차츰차츰 계속 이제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알려졌었는데 이제서야 문을 열어줬다는 느낌도 좀 들어. 그건 아마도 일단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 좀 인정받았다는 게 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생충이라는 영화 자체가 되게 특색이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그런 예술적 시사성을 가지면서도 근데 이게 좀 장르적인 재미를 가지고 있잖아. 대중성과 예술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마 크게 어필이 된 게 아닌가 싶어. 아카데미 상을 준 것도 아마 미국 그런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봉준호한테 되게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이 뽑아낼 컨텐츠가 자신들한테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느냐, 약간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것 같거든. 그치, 사실 창작자 입장에서는 헐리우드라는 곳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잖아. 정말 우주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어느 시대로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본이 충분히 대줄 수 있는 곳이잖아. 이제 우리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헐리우드란 곳은 누가 됐든 일단 와서 재밌는 얘기만 나와서 갖고 와서 돈만 벌어다 주면 그 제작사들은 다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지. 약간 반 트럼프 정서랑도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헐리우드 원래 표방하는 게 약간 그런 리버럴이잖아. 약간 진보 막 이런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민 제한하고 뭐하고 약간 다문화를 거부하는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스탠스잖아. 그래서 그렇지. 근데 헐리우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에라 모르겠다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최근에 뭐 버드맨이나 뭐 로마나 사실 저 남미 쪽 감독이 만든 영화들이잖아.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겟아웃도 좀 헐리우드에서 좀 의외의 선택이었어. 그거만으로도 그 연장선상에 이제 기생충이 딱 폭발을 해버린 것 같아. 미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돼 있는 아시안한테 딱 줬다는 거는 정말 약간 그런 의도가 더 강하게 발현된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사실 요번에 기생충이 뭐 주요 수상 부분에 올랐지만 남녀 배우상을 주연 배우상에 못 올랐단 말이야. 그것도 그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배우라는 것 자체는 그런 헐리우드를 상징하는 얼굴이잖아. 근데 그 얼굴을 이제 아시안한테 주기에는 아예 외딴 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에다가 대고 그렇게 배우상을 주기에는 약간 자신들의 상징성을 버리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존심이지. 청년 영화상이나 대종상에서 우리나라 배우가 아니라 딴 나라 뭐 배우가 와서 상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나마 다문화 사회라는 미국 사회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작품상, 감독상, 뭐 각본상 다 휩쓸었으면은 우리나라 영화계는 반발이 꽤나 심했을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여러 관용도가 있는 거네. 이제 와서 생긴 거지.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미국 영화 중심으로 시상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개국만 하면 그래도 후보에 같이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풍토가 마련이 된 것 같아. 그게 100년이 걸렸어. 그렇지. 100년이 다른 어떤 뭐 스포츠나 뭐 다른 건 용병을 많이 쓰면서도 이 오히려 가장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문화예술계가 그걸 문을 여는데 100년이 걸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나는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있거든. 근데 항상 그런 리버럴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진보라고 하면서 되게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야. 스크린 쿼터지 않은 거 거의 우리나라 그거 아니야? 거의 홀로 아니야? 거의 약간 거의 지금 몇 개 없지. 근데 그게 좀 한국에서는 산업을 키우는데 약간 긍정적 작용을 일시적으로 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그거에 이게 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대국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 뼈를 깎고 서로 부딪히는 이런 경쟁에서 나는 더 높은 퀄리티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좀 그거는 좀 우리나라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 그렇지. 우리도 오히려 그런 벽을 조금 열면은 지금 사실 한류 문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아시아 국가들이 많잖아. 저쪽에 동남아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 애들도 한국 와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렇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돼서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전 세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약간 코리우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리우드 괜찮은데? 근데 코리우드도 약간 미국 따라하는 거 좀 그렇긴 하다. 충무로. 그렇지. 우리 오리지널. 우리 오리지널 지켜야지. 충무로. 그래서 사실 이게 영화도 대국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좀 관용도를 넓게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어떤 정치적 뭐 목적이 있다고 한들 이런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좀 칭찬해주고 싶어. 진짜로. 이런 기회장을 열어줬다는 거에 있어서 요새는 그런 고인물판이잖아. 우리나라 영화판도 사실상 이렇게 몇 명의 유명 감독들이나 몇 명의 유명 촬영 감독들, 뭐 유명 배우들이 이렇게 꽉 쥐고 서로 돌려먹기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이런 기회라는 것 자체가 더 약간 산업적으로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젊은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 근데 나는 기생충이라는 영화 자체가 좀 상당히 지나치게 한국적인 이야기고 한국적인 느낌이 강하잖아. 근데 이게 약간 거기서 먹혔다는 게 조금 신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반지하를 현실이잖아.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인데 다른 나라는 반지하라는 주택 구조가 없다고 하더라고. 얘들은 그거를 상징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계급 사회의 정말 우화처럼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사실이잖아. 음. 그래서 이게 더 흥미로운 텍스트로 뭔가 확대 해석이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중립적으로 뭐 다룬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건 지울 수 없지. 그런 느낌은. 그건 인정해야지. 그거는 감독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된다. 더구나 이제 그 부자 이름은 그냥 평범하게 지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름은 기태기 충숙이라고 아예 기생충이라고 못을 박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의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건. 남산의 부장들에서 크레딧 올라갈 때 박통이라고 뜨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텍스트로 못을 박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거기서 중요한 장면 하나. 그 테이블에 숨었다가 도망갈 때 기어서 도망가잖아. 벌레처럼. 이게 어려운 환경에 자기의 지지점이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사실 기분이 유쾌한 영화는 아니야.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근데 이미 수많은 권위가 생겨버려서 한국의 평론가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 그 업적에 대한 칭찬을 해야 자기의 주가도 올라가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두 가지 면을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영화가 이런 미학적 성취나 어떤 세계 영화 산업에서 뭔가 그런 괄목한 성과나 이런 거는 또 칭찬해주지만 그것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얘기는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 참 봉준호 이야기는 전부 다 계급 얘기야 뭔가. 옥자도 환경 얘기를 표방하고 있긴 한데 사실 자본가와 무슨 이제 소시민의 다툼 얘기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소녀도 강원도 산골 시골 소녀잖아. 이게 그 여자 주인공 꼬맹이가. 그리고 틸다 스윈튼이 맡은 그 기업 회장 역할은 이제 누가 봐도 진짜 완전 부르주아 약간 이런 얘기고. 그러면 서사 구조가 기생충하고 영 다르진 않네. 강원도에 있는 되게 하층민 소녀가 저쪽 최고 자본주의 최천명인 사장집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기생충하고는 사실 같은 수순으로 가는 거네. 아까 헐리우드에 발담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계급 얘기 계속하는 것 같으니까. 설국열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국열차, 뭐 옥자, 기생충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을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계급 사회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막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화들이 많았나? 우리나라는 계급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잖아. 드라마를 포함해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약간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 어느 정도 있는 지점도 있긴 한데 다른 여타 영화들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되게 작았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사실 인종에 대한 얘기가 그 계급에 대한 얘기를 대신하지. 어떻게 보면 그게 계급이긴 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메인 스토리 장르는 아니지 또. 그러니까 그런 PC 그런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스토리 라인은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약간 곁다리로 들어가는 수준인데 약간 이런 한국식 계급주의 이야기는 적나라하게 그 계급의 부딪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약간 이게 약간 미국에서 좀 신기하게 다가오는 걸까? 치부를 드러내는 거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 치부를 감추고 살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자기들도 있으면서 뭔가 말 못하던 게 지금 엉뚱한 나라 영화 봤는데 우리 얘긴데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미국 영화들이 일부 이런 인종 차별에 관련된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나 이런 거 제외하고 좀 커다란 규모의 이런 메가톤급 영화들 이런 걸 보면 좀 있는 애들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가 많단 말이야. 미국은 거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생충 같은 이야기는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부딪히는 이런 계급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고 부자도 약간 이렇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품에 안는 건 아니고 어쩌면 그런 어떤 솔직함이 일단 유럽에서는 그게 확실히 상 받은 이유인 것 같아. 뭔가 다들 알고는 있지만 대놓고 얘기 안 하는 그거를 딱 꼬집는 게 뭔가 그게 사실 예술의 의미이기도 하잖아. 미국에도 우리 얘기기도 한데 이러면서 된 것 같고 계급 얘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진짜 자기 사실 예술가의 창작이라는 게 결국엔 자기로부터 나온 거잖아. 그렇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계급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의 계급을 어디쯤에 두고 있을까? 그게 궁금한데. 혹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무튼 이게 뭐 한 가지로 딱 단정하기는 어렵고 정말 수많은 뭔가 역학관계가 그렇게 흘러갔어.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이제 한데 모아진 게 딱 2020년 초반에 딱 된 거지. 아가씨가 영국의 아카데미에서 외국 영화상 받고 그 다음에 버닝이 아카데미 최초로 노미네이트가 되고 지금 이제 봉준호 감독한테 다 놓은 거지. 이미 서구권에서는 이미 아시아의 문화를 열려고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될 만한 영화가 갑자기 떠버린 거지 진짜. 아니 약간 이런 느낌일까? 그 약간 잘 안 열리는 물뚜껑 같은 거 있잖아. 여러 명이서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다친 사람이 하필 밑에 팡. 그런 경우 있지 않나? 진짜 그랬던데. 사실 아가씨하고 버닝도 사실 서구권에서 평가가 좋았어. 그런 한국 영화에 대한 평가가 점점 이제 이렇게 좋은 평가가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기생충이 딱 들어와서 막타를 딱. 근데 아예 막 이렇게 영화로 유명하지 않은 나라에서 기생충을 만들었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막 붐이 일어났을 것 같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 영화 어드밴티지를 이 기생충이 좀 얻은 것도 있지. 맞지? 한국 영화 100년 쾌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게 이전에 전통이 계속 내려오고 뭐 2000년대 이후에 그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 그치. 그때 활동했던 많은 감독과 배우 제작진들의 그 역량이 지금 터진 거구나. 쌓이고 쌓인 역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있고 딱 본 감독님 혼자서 모든 걸 이뤘다고 하기에는 하지만 기업은 혼자 한 걸로 되겠죠.